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이번 익산시 의회에서 실시되는 시정 질문에 평소에 제가 지역구를 자전거로 살피면서 주민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가지고 익산시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2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 중요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이고,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문제점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겁니다. 또한 익산시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권역별 사업과 중심지 사업을 펼치는데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또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데 서로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시 인구 문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있어서 전북 패신과 익산 팩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우리 시장님에게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평부 받은 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정활동을 하고 있는 화동, 인화동, 평화동, 중앙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시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백신 접종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우리 시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따 답 드릴 때 그때 모두에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예. 본의원 오늘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할 거고요. 제4차 우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좀 전북 백신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할 거고, 또 우리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분, 그다음에 우리 농촌 지역에 번역별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 문제점과 대책은 뭔지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상수도 요금 문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지역구를 자전거로 다니다가 만났던 우리 시민들의 궁금한 점 등과 함께, 또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주로 질문할 거니까 우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70년에 건립이 됐으니까 51년째 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모두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 익산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12월에 이 신청사 건립을 하려면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유지 개발 사업을 LH와 우리 수탁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즉, 이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걸 조금 부담을 줄이자 해서 구경찰서 부지와 상하수사업단 부지를 개발해서 그 이익금을 LH하고 우리 시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그 이익금을 신청사 건립 비용의 일부로 충당하겠다. 이런 계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신청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시 설계 중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죠.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게 언제 우리 시가, 이제는 우리 시가 신청사를 짓는 겁니다.
언제 발주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하면 좀 답변 드리기 전에 좀 시간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또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면은 7월부터는 또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앞서서 신청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51년이 아니라 52년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오래된 청사입니다. 예, 예. 근데 오래되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청사다. 익산시하고 통합하면서 지금 4층을 덧대서 지금 건물을 졌어요. 4층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삐끗삐끗하고 비 올 때는 비가 새고 연필로 연필 굴러갑니다, 이게. 예. 그런 예, 건물에서,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건물에서 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 자녀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짓는 것이 우리 시민들 염화이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많은 시민들이 동의해요. 그 그런데 부분은. 왜 지금까지 못 졌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 그 지역 갈등, 그 위치 선정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조한영 시장님 때 시작했다가 못했고 예. 이양 시장에 시작했다 못하고 10년씩 흘러갔어요 지금. 그런데 리뉴얼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익산을 구하기 위해서 리뉴얼 사업이 나와서 그것은 이자리가 지참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억지 춘향이 같이 봉합이 돼서 예. 지금 여기 의회에서도 전부 다 의결을 해줬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기를 아직도 지역 갈등 요소는 잠재하고 있다. 아, 예?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해결 못하면은 또 10년 갈 건데 앞으로 10년은 이게 안전한지 못할 거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대승적 견지에서 힘을 합하는 거.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소대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의원님이 지금 좀 전에 질문하신 것이 언제 발주할 거냐? 언제 발주할 거냐? 예. 예, 발주는 지금 합니다. 아니, 언제쯤 할 거냐? 지금 이번 주에 할 겁니다. 아, 이번 주에? 네. 아, 6월 달에? 네. 좋아요. 그래서 그 완공이 그럼 언제쯤 될 거라고 봅니까? 저는 그 공기를 36개월 잡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36개월로 잡아서.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도 이곳에 뭐 짓는다는 신청사를 짓는 부분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되돌리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지금 추진돼가는 거의 마무리, 시작점에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착공을 뜨기 전까지는 지금 거의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주를 이번 주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대략적인 시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알아야 되는 게 이제는 건축 비용이에요. 예. 얼마가 들어갈 거냐.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런 겁니다. 그게 얼마로 건축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비 문제도 그동안에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은 대충 알고는 계세요. 지난번 4년 전 선거할 때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습니까 이게? 네, 지난 얘기에 토론을 많이 시간이 했죠. 제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냥 건축비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가 리뉴얼 사업 선정할 때는 기본형만 해가지고 아파트를 말하면은 옵션 빼고 기본형만 해서 480억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 의견도 듣고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예. 사업비가 대로 늘어났어요. 제일 큰 것이 뭔군이 그때 지하 주차장 기본형은 없었는데 지하 주차장 2층까지 내리잖아요. 예. 한 층 짓는데 적어도 100억 내지 200억이 들어가는데 예. 또 의회도 그 당시에는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도 중간에 노는 과정에서 의회도 포함시켜서 짓는 걸로 이렇게 아니, 했죠. 제가 그런 부분을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업비가 배로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왜 처음에 480억 한다는 것이 왜 2배로 늘어났냐 이 얘기를 많이 해서 물론 이제 시민들 궁금증 해소해 주는 자리지 우리 의원님하고 뭐 얘기하는 것보다도 목적은 거기다 보고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저는 좀 설명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네. 뭐 저는 그것이 지금 궁금한 사항은 아니고 건축 비용이 얼마나 예측을 하느냐. 그래야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네. 재원을 만들 거냐. 전 지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게 없습니다. 950억 정도로 2배로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50억 정도 들어간다. 그게 48억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는. 예, 예. 자,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라고 보냐면,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쉽게 가자고요. 947억, 50억쯤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제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LH와 수탁협상을 맺었어요. 그렇지. 선정을 해놨어요. 예. 뭐냐면, 구경찰서 부지와 상하수 사업단을 LH가 개발해서 거기서 나는 이익금을 신청사 건립비용에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그렇습니다. 이익금이 얼마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그 리뉴얼 사업이라는 것이 그 개발 이익으로서 이게 시민들 세금으로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 이익으로서 충당하는 그런 사업인데 네. 그것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공모할 때 신청했던 480억 이것은 이 사업 개발 이익을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업의 본래 핵심입니다. 이게. 리뉴얼 사업의 핵심이 예. 그 개발 이익금이 예. 최초의 사업 비용 정도는 빠져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정도 듭니다. 474억. 네. 이게 한 반쯤 돼요. 50%. 네.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건축 비용의 반절이 이 개발 이익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여기에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예. 자, LH가 약속은 하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 수탁협상 대상자 심의위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이 474억의 개발 이익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말뿐이지, 우리 뭘로 시장님은 이걸 담보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 의원님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그 질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 이게 담보를 이거 뭘로 할 그러니까 거냐? 담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LH는 공기업이죠. 예. 예? 예.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공기업이죠. 네네. 그 LH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차례 검증을 거칩니다. 네. 4차례. 첫 번째는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거쳤죠. 그 전에는 LH의 내부 투용자 심사를 거쳐서 자기들 내부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투용자 심사에서 또 통과가 됐어요. 이번에 마지막에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 완벽하게 짚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하시는 것이 그래도 미분이 안 나면 어떨 것이냐. 이제 그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죠. 이제 그 480억 수익이 이제 모델이 돼 있으니까 그것은 뭐 누구도 뭐 검증 안 됐으니까 부인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줬는데 분양이 안 나면 그 리스크는 누가 할 거냐. 예. 그거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개발 이익금의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좀 뭔가 담보를 하자. 그래서 LH하고 저는 LH를요. 우리 시는 악의 공용도 안 된다. 거기는 그냥 공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발 이익금이 여기에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건 우리 시장님은 당연히 그 고민을 하셔야죠. 그래,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다 부담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개발 이익이 나도록 지금까지 검증을 거쳐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성공을 못해서 개발 이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실은 그 지난번에 협의회 참석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같이 이제 공동 논의해서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원칙론적으로 해놨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480억 개발 이익 중에는 사실은 구경찰서 개발 그 이익만 들어있지 상하수도 거기 개발 이익은 안 들어있어요. 거기는 그냥 그 현재 토지가 정도로만 반영해놨잖아요. 거기다가. 예,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가치를 높여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제 마음속으로 지금 벌써 그 얘기 하기는 이르지만은 의원님이 하도 이제 그것을 이제 따지시니까 저는 마음속 그게 계산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일대가 지금 상하수도 사업본부 일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죠. 그때 마동원도 들어서고 현대아파트도 들어서 다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그 개발 가치를 높여서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그걸 전제를 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LH에서 제안한 대로 그것을 믿고 그것이 실행이 되도록 서로 간에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네.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근데 후보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네. 돈이기 때문에 네.
꼭 그렇게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LH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는 계약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공유지 개발에. 그때 꼭 이 부분들을 명문화 시켜놔야 된다. 일정 부분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을 명문화 시키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만약 50억 이익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시장님은 그냥, LH니까 뭐 믿어도 된다는 식의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 LH는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면 네. 이걸 집어 넣으세요. 그렇게 LH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시장님. 예. LH는 안 받을 겁니다, 이거. 그것을- 계약서에 쓰자고 하면 안 쓸 겁니다. 의원님, LH가 뭐 때문에 그것도 계약서를 긁습니까? 그렇죠. 이게 안 쓸 거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이자를 보면 냉정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은 LH는 이게 LH 정책 사업이 아니에요. 국토부 정책 사업인데 LH는 국토부 심부름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자기들한테 하나도 이득이 없어요. 자기들한테는. 귀찮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지만은 예, 예. 정부가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위에서 이렇게 그 문제 제기하고 지역에서 언론인들하고 시민들 그러면은 자기들은 핑계대고 빠져버리고 그만이에요. 거기는 예, 예. 울고 싶으면 뺨 때려주는 거야 지금. 그런데- LH라는 그 업체의 특성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일반 민간 업체가 아니다 그죠? 아니, 이 응? 리뉴얼 사업을 하는 것이 LH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뭔가 이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뭔가 담보를 갖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만 가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LH 가- 물론 LH도 네. 제가 그 내용 잘합니다. 이걸 잘 안 넣어줄 거다. 그러면 공기업이 그걸 왜 넣어줘요 그걸? 자기들은 여기 민간인들은 시장님,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민간인들은 LH가 계약서 공기업이면 익산시는 뭡니까? 가요. 계약서를 체결해서 공증을 받아야 민간업자는 우리가 믿지만은 공공기관과는 공문 하나면 다 끝나는 공문 하나면은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공공기관을 민간업자와 똑같이 뭐 증명해라 뭐 해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게 있겠습니까? 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이 LH 사장님 같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입장을 아니 대변해야지. 그러니까 내 의원님들의 마음은 제가 볼 충분히 때는 아닌데 LH 사장님 같아요. 네, 들어보세요. 의원님들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아까 내가 대전제를 깔았죠. 이 사업은 정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큰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반대하지 이게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반대가 의원님들이 아니라 다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제 이상한 아니, 말씀 이 하시니까 부분 좀 짚고 가야 된다. 우리 짚고 시가. 넘어가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니, 저는 부수적인 일들은 서로 도와주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서 시청자 일이 권리 되도록 해야지. 반을 그렇잖아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그래서 알았습니다. 좀 그런데- 짚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아니 그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예. 거예요. 예.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이 청사 건립에 아니 근데 냉정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LH가 거기다가 그 계약서 써 주겠습니까? 그래도 좋아요. 그러면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뭔가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재정적으로 이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좀 찾아내야 맞다고 저도 봐요. 그렇더라도- 물론 저도 계약서에 이거 LH가 안 써줄 거라는 건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제안을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LH는 예를 들어서 분양이 늦어져서 2년, 3년 가면 갈수록 이자 수익만 물론 커지는 사실은 그것이 부담이에요.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거. 그러면 LH는 사실은 빨리 할 그 의미가 없어요. 늦게 해도 다 자기들은 이자 받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시간 끌지 않고 빨리 할 수 있게끔 제가 계약서에 시간이 그런 걸 없는데요. 넣자. 예를 들어서 3년 넘으면은 이자 없는 걸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것을 그 LH를 아니, 압박하는 그래서 것이 이- 드는데 이자 부분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시주택기금 네. 쓰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아시니까 시민도 다 알아요, 시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에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는 그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LH하고 이 담보를 어떻게 받아 이 474억 부분을 어떻게까지 약속을 받아올까?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우려하는 미분양 상황이 어떤 것인가 예측을 해보자고요. 아, 저는 미분양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님. 그거 아니고, 그래, 미분양이다. 그런데 시장님이 미분양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미분양이 생겨야만 이게 결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아니죠. 시장님은 그렇게만 보시는구나. 근데요, 네. 분양이 다 되고도 474억의 이익이 안 날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미분양 얘기를 저는 그래서 안 넣은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했고, 그것이 맞는가를 내가 얘기했지, 네 번째 지금 검증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 제안은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네 번을 지금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했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곳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처음에 질 때 제가 수치상으로 보니까 한 500억 남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준공해서 분양을 해보니까 500억 안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잘 챙겨달라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후보 대안으로 내가 상하수 본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그 가치를 높여서 다시 우리 개발비 부족한 채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LH 선에서 그 국경찰서 선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지 거기서 결정이 나가지고 다시 또 상하수 본부 또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되지 못하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제가 후보 대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 분명히 제가 드린 시간이 거예요. 없으니까요. 예. 개발 이익금 부분 잘 관리해 달라. 예. 시장님, 그 관리해야 맞습니다, 시장님. 아니, 이게 말로만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474억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예. 자, 그 부분 당연히 관리해 주셔야 맞죠. 아니,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자, 거기까지 하고요.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철도 산업의 향후 10년간의 근간을 이루고 대한민국 정부의 철도 산업으로는 최상위 국가 계획입니다. 이 중요한 계획인데 지금은 현재는 여론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6월 말에 최종적으로 이 안을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익산시에서는 익산역을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으로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의 산업선을 연결을 해달라는 사업 두 가지를 뭐 시간, 예산, 또 뭐 용역,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총 6개 사업이 제안이 됐는데 전라선 고속화 사업 하나만 포함이 됐고 5개가 다 누락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 느꼈던 심정이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그 국가철도망계 공천에서 발표가 나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정말 이제 실망이 컸죠. 사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의 정치권을 포함을 해서 우리 각 기관장님들, 그 다음에 또 도의회, 또 우리 익산시의회도 아마 조만간 나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총력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명확히 말씀드리면은 전라북도가 제시한 사업이 6개입니다. 근데 철도 산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익산시와 다 관련이 있어요. 그 중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 3가지입니다, 이게. 3가지, 2가지가 아니고. 네. 전라선 그 전철화가 첫 번째. 예. 두 번째가 그 식품 클러스터 인입선. 세 번째가 그 유라시아 철도 그 거점역 선정. 이 3가지인데 지금 그 하나는 반영이 됐고 2개 사업은 지금 그 추가 검토 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작업사업 들어갔는데 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셔서 우리 익산 직접 관련된 사업들은 잘 될 걸로 저는 이렇게 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애써 주셨기 때문에 다만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김천, 전유, 동서, 횡단, 그다음에 광주, 그 대구, 달빛도로, 달빛철도, 그다음에 그 새만금, 목포, 서해안도로. 요것은 이번에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 물론 이것도 되면은 우리 익산의 철도망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만은 이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전자의 직접 관련 3개 사업은 저는
강하게 희망을 하기를 이번에 잘 될 거다. 이렇게 잘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익산이 철도 얘기를 빼고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그다음에 전라도지사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다 누락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종 안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예. 꼭 포함이 되도록 최선을 예, 다해주시기 초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바랍니다. 모든 지역이 우리하고 사정이 좀 비슷하거든요. 물론 수도권은 많이 들어갔지만 다른 건 비슷한데 아마 우리 익산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저는 이제 잘 될 걸로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그 내용을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원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사업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수도권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망이 컸었는데 하여튼 최종 안에는 꼭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예. 우리 민간 특례 사업, 우리 도시공원 조성을 민간 특례 사업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6월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일물제에 따라서 시행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우리 뭐 전라북도에서는 뭐 최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그렇게 대단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민간 특례 사업이라는 것이 뭐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뭐 지자체들이 예산이 없으면 민간 끌어들여서 펼쳤던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시민들은 제일 공원 조성하는 데도 관심이 많지만 거기보다 입지 조건이 좋은 이 공원 지역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입니다. 분양 가격이 우리 시민들의 관심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도 만나면 늘 우리 시민들이 그 얘기를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건설되는 세대수가 우리 지금 5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한 7,600세대쯤 됩니다. 맞죠? 예. 혹시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시장님 예측을 하시나요?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거니? 네. 저희가 제안 공고를 할 때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같이 받았어요. 그때 그때 이미 이제 기본은 모집 밝혀있는 거고, 예. 그때 2017년도 때문에 4년 지금 이상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분양가 상승 요인을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동안에 물가 인상은 얼마나 됐고, 그 다음에 그 에스컬레이션, 그 다음에 인건비 어떻게 올라왔고, 뭐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리고 또 추가되는 시설은 뭔가 보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시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분양가가 한 푼이라도 싼 것이 최고다. 또 어떤 분들은 기왕 명품 아파트 같은 거 한다는데 좀 제값 주고 제대로 된 명품 아파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 있어서 예. 저희도 신중하게 지금 또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쓰시지만 이게 공개석상인 기자회견장에서도 그 분양가 얘기들은 대충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했었어요. 물론 그 4년 전, 뭐 3년 전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들 당시에 지금 이 사업 중에 제가 시간을 많이 지나서 그러는데 5개 사업지구 중에 지금 마동산 공원 지역은 100% 토지 매입이 끝났고, 예.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현재 주택과의 사업 승인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분양이 이루어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아마 곧 분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민간 특례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이곳도 회사들이 망하자고 들어온 회사들은 아니에요.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회사들이지.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본 자료를 보니까 5개 지역의 공원을 만약 우리 시가 조성을 한다면 3,600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토지 매입비하고 공원 조성비 이걸 다 합치니까 한 3,600억. 그런데 어찌됐든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들은 그 부분을 이 분양가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에 들어간 돈을. 그래서 좀 관리를, 이 분양가 관리를 우리 시가 좀 해줘야지. 그래야 그곳에 입주하시는, 결국은 시민들이 입주를 할 건데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곳은 나름대로 분양가 심의위에서 컨트롤이 좀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민간 특례 사업을 보니까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가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관리를 잘 해달라, 분양가 예. 관리. 우리 존경하는 김충영 의원님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가려운 것만 구석구석 찾아서 지금 대안 제시를 잘 해주시고 계신데, 좀 전에 이제 민간 특례 사업 모두에 말씀하셨을 때 이 사업이 별로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화도 있었다. 근데 그것은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사업은 없었어요. 구성으로는 처음일지 몰라도 수도권에서 의정부에서 딱 한 번 성공하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할 때, 그때 동시적으로 이제 이 수도권에서 많이 했는데,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죠. 민간 사업은 다른 부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런 거고. 특례 사업, 이런 좋습니다. 이거 추출을 했다고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아니, 이 사업은 굉장히 처음에는 그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의원님 같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지금은 전부 다 우리 익산시를 부러워합니다. 이제 익산시를. 네, 좋아요. 세계에서도. 아니, 제가 시간이 우리 시장님이 제가 지금 충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길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아니, 그런데 네. 사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거가 공원이에요. 원래 공원을 100% 우리 익산시가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맞아요. 예.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민간 특례 끌어들여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3,600억 투입해서 예. 공원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맞지요. 근데 왜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왜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일말에 책임의식이 있어요. 일례로 지금 전주시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재정으로 투입해가지고 공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 예산이 2조 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한 발짝도 나갑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된다. 전주시 얘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도시 일물제가 다 전국적으로 벌어졌으니까. 근데 미리부터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도시도 있어요. 자꾸 전주시 2조 원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시가 자체적으로 공원들을 많이 조성해서 공급한 데도 많다. 우리도 19개 중에 큰 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매입을 하잖아요.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맞아요. 그건 작은 것이고, 대형 공원 지역들은 우리 재정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이 모델을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분양가를 잘 관리해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평화동 LH가 건설한 아파트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우리 시가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분양가 부분을. 왜냐하면 이것도 거기에 오염토가 20만 톤이 지금 오늘 아침에 가봤을 때도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염토를. 그래서 뭐 조금 있으면 반출한다고 그러는데 그 양과 그 반출 처리 비용들을 아직도 법리적으로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야 책임이냐 LH 책임이냐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만 톤이 잘 감이 안 와서 제가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주민들은 별로 이해를 못해요. 오래 사셨던 분들은. 1톤 트럭은 대충 감이 옵니다. 1톤 트럭을 생각하니까. 그게 20만 대분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염토가.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별로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거기에 과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관리를 해달라. 그것도 답변 잠깐 드릴게요. 짧게 좀 해주세요. 그 사업도 LH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LH 사업이죠. 예. LH야말로 공기업이고 책임과 사회적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무슨 정책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LH가 분양을 위해서 분양가를 최대한으로 낮추려고 결국은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지금 300세대를 더 넣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해줬어요, 우리가. 800만 원 대를 꼭 지키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리스크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LH가 오히려 분양가를 더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LH랑 그러니까 공기업의 제가- 특성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예, 그렇게 많이 그 이해하시는 정도로 거예요. 말씀하시고 예. 관리를 잘 하셔서 예, 예. 그 LH 타 지역에 분양했을 때보다는 적어도 우리 익산시에서 저렴하게 공급이 돼야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자꾸 그것은 드리는 그렇게 거지. 될 겁니다. 예. 그걸 확신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농림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우리 농촌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권역별 사업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0여 곳 정도가 권역별 사업을 이미 완료가 끝났어요. 근데 이게 익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가지고 전국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권역별 사업이. 혹시 우리 시에서 총 7개 사업을 펼치었고 한 곳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 나머지 6곳이 이미 끝나서 운영 중에 시장님 있습니다. 혹시 여기 뭐 다녀보셨겠지만 최근에 혹시 갔다 온 데 있습니까? 이 마을 사업이 아니 최근에 다녀온 데 있냐고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금 한 20년 넘게 지금 굉장히 확산돼서 예. 이제 하드웨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운영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거. 예. 이 숙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각자 주민들의 몫입니다. 예.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지 건물만 해놓고 하드웨어만 해놓고 계속 늘리면 안 된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그것이었고 지금도 이제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예. 예. 근데 지금은 예상했다고 어려운 점을 예상했다고 지금 시장님 지금은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전국이 겹쳐가지고 예. 전에보다도 한 70% 이상 방문객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분 이해합니다. 그거. 예, 지금은 코로나 그런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한래 플러스 사업 저희들이 70억 몇 년 전에 받아왔죠.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여기다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그 마을 여행 사업, 시골 여행 사업을 16억 별도로 집어넣고 거기에 또 시골의 그 거점센터, 그 유통 거점센터 예. 그 16억 넣고 해서 일단 활성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 꼭 살려내야 되는데 그러면 예. 저도 요것을 감사 기간 중에 몇 곳을 가봤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 리더들, 농촌 지역의 리더분들, 그다음 뭐 사무장 이분들 뭐 아무 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뭐 PT에서도 보다시피 건물은 다 멋지게 해놨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국이라는 상황도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모습들이 결코 원래 생각했던 모습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용역을 주든지 무슨 TF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게요. 제가 쭉쭉 이거 사 보면 지가 찰 노릇입니다. 이게 저 여기 몇 곳 이 자료 들고 다니면서 제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이 멋진 곳을 이렇게 잘해놓은 곳을 그냥 말문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더 이것을 알아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 마을 사업이 지금 상황이 이제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 지역만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적극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기 꼭 살려야죠. 예. 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다녀보면서 아쉬운 점이 다송권역 같은 경우는 바로 기술센터 옆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술센터에서는 또 귀농하우스라는 것을 신축해가지고 10세대에게 원룸 투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사업들도 좀 연계를 좀 고민을 좀 해보시지 하는 느낌도 저는 있고. 네, 이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다송권역 가보니까 그냥 논밭에 있어요. 이게 윗단구에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도 어떻게 한 마을도 되지 않아요. 모든 마을에서 차 타고 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사실은 건물 짓는 것을 가장 기피하고 이제 통제를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주민들이 결정하자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을 네, 해서 네, 뭐 그거 근데 알아요. 저희가 아무리 막아도 마땅히 아이템이 없으니까 전부 다 건물 짓는 걸로 이렇게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물을 다 채워놨는데 네. 문제는 그 이유가 문제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이 최선을 없으니까 다하겠다 아주 하는 관리 말씀을 잘해주세요. 드립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다가 놀랬던 것이 우리 다속번역 얘기를 제가 하는데 저는 이게 오탄한 줄 알았어요. 이 뭐 경관 개선 사업, 아까 건물 짓는 데는 한 10억 들어갔고요. 경관 개선 사업이라 해가지고 매화동산 조성하고 한번 시장에 가보세요.
예. 저는 말문이 막혔으니까. 매화동산 조성하고 은행나무 주변 정비에 25억이 투입이 됐어요. 한번 직접 한번 거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이 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요. 우리 착고공을 13년에 해서 17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3년 6개월쯤 됐는데 13년에 마스터 플랜을 보고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이게 질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부시장님께서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뭐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10년, 20년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플랜에 2030년 계획으로 내놨어야지. 이렇게 10년, 20년 후를 잡아서. 근데 이게 2020년도예요.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인원, 고용 인원이 나왔냐면 13년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게. 15조.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넉넉 잡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출액은 5천억. 야, 존경하는 김충룡. 그 다음에 고용인은,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예, 예. 고용인은 22,000. 예. 근데 지금 1천여 명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의원님. 이렇게 교육 마스터 플랜들 내놓고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두 번 해봅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요. 예. 제가 그래서 거짓말쟁이고 예. 저 사람 뭐 무슨 꾼이다 이런 아니, 소리 들어요. 마스터 플랜은 그렇게 크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보면 이거 저도다 보는데 분양률이 70%잖아요, 지금? 분양률이 70%면은 그 당시에 유사한 시기에 했던 자, 거기도 한남 중에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식품 클러스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보면요, 뭐 요상한 센터들만 건립을 해요. 여기 가보세요. 이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얘기하듯이 식품 클러스터 선도기업 없다, 앵커기업 없다, 태그룹 없다 이것이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민 더 하세요. 예, 예.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구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죠? 예, 그렇죠. 예. 늘리기 위해서 예. 엄청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만 노력을 하지. 제가 이 식품 클러스터를 보다가 우리 익산시 소재에 있는 중앙정부 산하기관들의 공무원들의 거주지를 확인해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적어도 한 반절 정도는 살지 않을까, 익산에 거주하지 않을까. 근데 10개의 산하기관을 조사를 해보니까 28%밖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저 힘 있는 공무원들은 저렇게 익산에 거주하지 않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뭐 힘없는 학생, 군인들 이거 주소 이전시키라고 고생들 엄청 눈물 날 만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저 기관장님들 만나면 진짜 눈물로 좀 호소하세요.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한두 사람 노력을 들 일은 아니고, 저희도 기관장 회의에서 누차 호소를 하고 자료 제공하고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기관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지금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주시고. 예,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 인생 탐방 중에 들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시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나무라기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익산 시민들의 행복과 익산시의 발전에 대한 깊은 소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 되도록 저 또한 더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